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6회 평가단 문제 해설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자, 다음은 건축 법령상 공개공지는 되게 많이 나왔어요. 공개공지는 틀린 거 찾는 건데 공개공지는 빈 땅인데 사람들한테 빈 공간으로 써라. 큰 건물 지을 때 사람 많이 모이는 땅에서 큰 건물 지니까 공지 제공해라. 그러면 옆으로 가는 건폐율과 위로 가는 용적률하고 높이를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너일리와 해서 1.2배까지 완화해 주겠다. 이건데 대상 지역 아니면 어떤 건물이냐 이거를 주로 이제 문제를 내요.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 공개 공지는 필로티 구조로도 가능하죠. 휴식 공간 제공하는 거니까 가능하다 맞고. 이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한 건물에 대해서 자, 아까 용적률의 몇 배? 1.2배. 용적률 높이는 1.2배인데 건폐율에는 숫자가 안 붙는다. 이것만 조심하랬죠. 그리고 휴게시설,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은 숫자가 안 붙는다고 그랬죠. 1.2배 이거 완화.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를 완화하는데 1.2배 완화한다는 것은 건폐율이 안 붙는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네. 자, 4번. 설치 규모는 자, 대지 면적에 대해서 이 대지 전체 면적의 공지라고 그랬죠. 공지 나오면 몇 프로 기억하랬죠? 10%. 공지 몇 프로? 10%. 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다. 맞고. 공개공지 확보해야 되는 건축물은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 여기서 중요한 거. 5천 이상의 사람이 바글바글한 문화집회. 그리고 판매시설 중에서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하고 업무시설, 숙박시설,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다. 맞고. 그래서 여기서 완화되는 게 건폐율도 완화되지만 숫자는 안 붙는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는 게 1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건축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골라라. 이제 허가와 관련돼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예,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물인데 높이를 2m 증축한다. 여기서는 연위 산미를 묻는 게 아니라 현재 건물이 있는데 2m를 증축한다. 그러면 3m 이내의 증축이니까 신고죠. 그러면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맞네. 맞고. 연면적 30%를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면 요 창고를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광역시 허가 받아라. 원래 특광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공창심은 제외한다.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 제외해서 창고잖아요. 창고는 누구한테? 구청장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광역시 허가 받아라 했으니까 틀렸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국가가 건물을 건축할 때는 국가는 허가권자와 뭐만 하면 되죠? 협의. 협의하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맞고. 자, 신고를 했는데 허가는 2년 안에 착고인데 신고는 몇 년이죠? 1년 안에 착수를 하지 않으면 효력은 상실한다. 맞고. 허가 받았을 때 국토개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자, 건축해도 좋다라는 얘기는 개발해도 좋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허가 받은 걸 의지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3번. 건축법의 도로와 관련하여 설명 중 옳은 거 찾는 건데 이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가 4m 이상의 도로로 예정도로도 포함한다 이랬었어요. 단 보행에는 예외가 없고 나머지는 예외가 있는데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세 글자라서 이거는 차량 진입이 안 되면 몇 미터? 그럼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되는 경우도 있다 해서 달동네 같은 경우는 폭이 3m만 돼도 도로로 이제 한댔죠. 맞고. 그러면 옳은 거 찾는 거죠. 그럼 답은 1번 같은데 이번에 모든 건축법상 도로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법에 의한 신설 변경 고시가 되어야 한다. 도로법에 따른 신설 변경이 꼭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도로도 포함한댔죠? 예정도로도 포함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네. 그리고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여지껏 사용해 왔어요. 그러면 사실상 통로인데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이해관계인의 원래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해 왔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심의 거쳐서 할 수 있지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면 안 돼요. 심의 거쳐서 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건축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는 없다. 지정 공고에서 소방도로야 해서 소방도로로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예정도로 인한 건축법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다가 아니라 아까 예정도로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다 틀렸으니까 1번이 답이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여러분 문제 푸셨으니까 제가 빨리 해설을 하는데 필요한 것만 빨리 보시고 버려버리셔야 돼요. 우리한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딱 핵심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4번은 지역, 지구, 구역의 여러 가지 설명인데 이것도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자 봐요. 건축법에도 있고 국토계획법에도 있는데 2개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걸칠 때는 국토계획법은 330을 기준으로 근데 여기 건축법은 과반을 기준으로 하는데 특례는 똑같은데 고도지구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건축물이 방화지 걸쳤으면 제수 쫌빵이죠. 그럼 건물만 전부가 방화지구 받는다. 그 건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대지 규정을 적용한다. 이래야죠. 그래서 1번의 경우는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니까 맞죠? 맞고 1번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2번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인데 여기 만약에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이다. 그럼 여기는 최고 높이 얼마, 최고 높이 얼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건물의 용도가 뭐냐에 따라 높이를 별도로 적용할 수도 있어.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죠. 있다. 없다 아니라. 3번 1조란 말 나오면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 중에 전, 일, 준 중에서 준주거는 상업 기능이 있어서 빼서 전용주거랑 일반주거. 그러면 모든 주거지역이다 이러면 안 되고 주거지역 중에 전용주거랑 일반주거고 준주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틀렸네. 자, 일반상업지역. 우리 공동주택도 1조 제한 받는데 중심상업과 일반상업을 제외한 지역에서만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의 대지가 2동 이상을 건축할 때 채광 확보를 할 필요가 없다. 어느 지역은 제외해요? 중심상업과 일반상업을 제외한 지역의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에서 건물이 있는 대지는 100제곱미터 이상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우리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줌이 60, 상공 150, 녹 200, 200제곱미터죠. 네, 틀렸다. 그럼 얘도 틀렸고 1번밖에 없네. 1번 찍으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볼까요? 자, 5번 문제는 건축법령에서 우리가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이 되거나 허가 안 받고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50%를 위반 면적 곱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에 따라 비율을 따로 곱하는데 제일 나쁜 놈은 100% 때리고 좀 덜 나쁜 놈은 90% 때리고 그 다음에 80%, 70% 때린다고 그랬죠. 이행강제금. 그 가로 안에 알맞게 나열한 거 찾으래요. 그래서 제일 나쁜 놈이 무허가죠. 무허가니까 100분의 100. 그 다음에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폐율하고 용적률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용적률. 용적률은 얼마? 90. 건폐율이 80에서 용구 큰 8, 용구 큰 8 했죠? 마지막에 제일 약한 게 70. 그러면 90, 80, 100, 70. 90, 80, 170이니까 답이 3번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가볼게요. 다른 조건이 특별히 없는 한 1조에 대한 건축 높이 제한을 받는 거. 자, 1조란 말 나오면 모든 건물인데 그게 어느 땅일 때 전용 주거랑 일반 주거 안에 있으면 모든 건물은 1조 제한을 받고 공동주택이면은 또 1조 제한을 받는데 이게 어느 땅만 제외하고 중심상업하고 일반상업을 제외한 지역에 공동주택이 받는 거예요. 그건 대상이 아닌 거 찾으라고 그랬는데 자 준주거 지역이면은 여기 해당되지 않죠. 그럼 공동주택이어야지 받겠네. 그럼 공동주택이어야 되는데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잖아. 그럼 얘는 1조 제한을 안 받는 거죠. 근데 얘는 일반 주거 지역 안에 업무시설을 떠나서 이게 무슨 주거예요? 일반 주거 안에 모든 건물은 다 1조 제한을 받아요. 그리고 중공업이면은 여기 해당되지 않지만 얘 무슨 주택이니까 공동주택이니까 1조 제한을 받는다. 전용주거는 뭐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다 받죠. 전용주거는 무조건 받는다. 그리고 계획관리는 여긴 아니니까 무슨 주택이어야 되죠? 공동주택. 얘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건데 이 두 개 구분하는 것만 확실하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갈게요. 7번은 1조 높이 제한을 받을 때 그 높이에 따라 정북 방향으로부터 일정 거리 후퇴를 해야 되는데 그 높이와 띄어야 되는 최소 길이 연결이 올바른 것. 자, 9m 이하면 높이의 얼마?
2분의 1, 0.5m, 1.5m죠? 지울까? 자, 9m 이하면 1.5m 이상을 띄어서 건축해야 되고 9m를 만약에 초과했다. 초과하면 높이에 2분의 1 hm를 띄어서 건축해야 되는데 요거에 지금 현재 올바른 거 찾는 거죠. 올바른 거. 자, 1. 준주거 지역인데 높이가 8m다. 준주거 지역은 일단 일주자는 안 받잖아요. 틀렸고.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이거는 받겠지. 근데 10m면 9m 초과니까 5m 떼야 되니까 틀렸고. 5m. 6m면 9m 이하죠. 그럼 1.5m 떼야 되는데 3m라고 해서 틀렸죠. 1.5. 8m면 9m 이하니까 1.5 떼야죠. 1.5 틀렸고. 8m인데 요거는 9m 이하니까 1.5 떼야 된다. 요건 맞죠. 맞는 거는 5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일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 거라 간단하게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문제 푸는데 요 1조 제한을 받는 것은 전용 주거랑 일반 주거다 해서 사람들이 아마 요거 찍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준주거는 안 받잖아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8번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의 사람 바글바글한 거. 문종, 파는 숙종이라고 그래.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종합병원인데 그 중에 5천 이상이어야 되는데 일단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니야. 5천 이상인데 보니까 이건 위락설 아니고 문화 및 집회시설인데 동물원은 제외하죠.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요거는 다중이용 건축물이지만 16층 이상이면은 뭐 안 따지고 무조건 뭐야?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그럼 얘는 종합변이고 뭐가 안 따지고 몇 층이네? 18층이면 16층 이상이죠. 16층 이상이거나 이거에 해당되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니까 얘는 4천은 아니지만 16층 이상이라서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해서 5번 찍으셨어야 돼요. 이 되셨죠? 그 다음에 9번. 9번 문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틀린 것. 자, 이행강제금은 일단 1번.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이고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야 이거 할 거야 라고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돼요. 계고. 그리고 최초 시정 명령 있은 날 기준으로 1년에 몇 회? 2회 이내 범위에서 이거는 조례가 정하는 겁니다.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맞고. 허가권자는 이행강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을 했어. 근데 만약에 안 했어요.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근데 5번은요. 이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 이행을 했어. 그러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뭐래? 중지되고 중지.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를 철회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미 부과된 거는. 틀린 게 5번이다.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문제가 갑의 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인데 국토개혁법 적용되는 용적률은 480이고 건폐율은 60%일 때 최대로 하여 건축한다면 그럼 이 땅이 지금 현재 2000제곱미터예요. 그럼 건폐율을 최대로 하면은 2, 60이니까 120제곱미터겠죠? 1200제곱미터구나. 1200제곱미터로 건축물을 지을 건데 용적률을 480%면 요거 4.8배를 짓는 거죠. 그럼 28에 16, 248, 9600이 나와야 돼. 그럼 9600이 나오려면 이렇게 해서 8층까지 나오겠죠. 자, 그럼 8층이 나올 건데 여기서 최대 층수와 지하층의 최대 층수다. 일단 지하는 층수의 산입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빼도 돼. 마음대로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최대 층수라는 거는 얘가 최대로 건물을 지었을 때, 자, 1200을 줬을 때 이게 9600이 나오려면 8층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최대는 몇 층이 되는 거고요? 8층이 되는 거고 지하는 최대 2층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땅을 파는 거는 용적률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하는 알 수가 없다. 왜? 용적률하고 관련이 없어서.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10문제 딱 풀었는데
내용 자체가 막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됐을 겁니다. 자, 26회는 이걸로 마치고 27회 때 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